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두 번째, 27페이지. 류징화, 왈, 지음, 한정수, 옮김. 기득권과 탐욕의 몰락사, 아이필드. 大国衰落之剑，作者刘景华。Copyright 2010 by 人民出版社。All rights reserved. 뭐야? 人民出版社.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주 엔터스코리아를 통한 중국의 런민 출판社와의 계약으로 도서출판 아이필드가 소유합니다. 신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제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기득권과 탐욕의 몰락사 1판 1쇄 발행 2012년 5월 10일. 지은이 류징화, 왈, 옮기니 한종수, 편엔이 유연식. 편엔곳 도서출판 아이필드. 주소 121-838 서울마포구 서교동 357-1 서교 오피스텔 407호. 전화 02-323-9491 팩스 02-323-9492 이메일 출판 등록일 2001년 11월 6일. 이건 또 뭐야? 출판 등록번호 제 2001 52호. ISBN 978-89-94620-02-2 괄호 03900 괄호 닫고. 잘못 만들어진 책은 사신 곳에서 바꿔드립니다.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책값이 얼마요? 22,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 뭐야? 출판시 도서 목록은 또 뭐야? 출판시 도서 목록은 뭐야? CIP는 이 CIP 홈페이지와 국가자료 공동 목록 시스템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는 제어번호구나. 제어번호는 CIP 2012-00-2032.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기득권과 탐욕의 몰락사 류징화, 왈, 지음, 한정수, 옮김, 아이필드. 인류이야기 전3권 반론지음 박성규 옮김 제1회 뉴베리상 수상작 인류이야기 근대의 세계 전3권 이명태 지음 인류이야기 현대편 전3권 이명태 지음. 27페이지. 대외 확장과 내부 착취로 형성된 거대한 부는 통치자의 향락과 사치의 원인이었다. 통치자의 향락과 사치자의 원인은 대외 확장과 내부 착취로 형성된 거대한 부. 아무리 국부가 많다 해도 향락에 몰입하면 바닥이 보이게 마련이고 진취적인 기상은 고갈된다. 로마 제국은 공휴일이 1년에 170일이 넘어 오락으로 재화를 탕진했다. 에스파냐는 사회의 저변에 허장성세가 만연해 670만 인구 중 귀족이 50만이 넘었는데 귀족 칭호를 얻기 위해 가산을 탕진하고 거칠에 지나치게 신경을 썼다. 19세기 후반의 영국 사회도 무자한일 풍조가 유행해 영국병을 앓았다. 굴게 할 때에는 생기가 넘치지만 정점에 오르면 대국굴기. 수구적인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창조력이 사라진다.
영국은 식민지를 지키는 데 몰두해 새로운 기계를 개발하지 않아 국가의 퇴행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중국, 인도, 오스만 제국, 이라는 유럽 열강의 침략으로 국가와 민족이 위태롭게 되었지만 통치층은 이 위기를 표면적인 문제로만 인식해 개혁을 방치하다 더 큰 화를 당하고 말았다. 통치자의 자질 저하도 쇠락에 일조했다. 국제 정세의 변화를 오판해 자신과 국가를 파멸시킨 통치자들이 있다.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와 크세르크세스는 이렇다 할 전술과 전략도 없이 그리스 침략을 강행했다가 기세가 꺾여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독일의 히틀러는 대학살을 자행해 전 세계인의 분노를 샀을 뿐 아니라 전선을 지나치게 넓히는 등 병가, 삥자의 금기까지 저질러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 대국의 굴기는 역사의 흐름에 순응한 때문이지만 쇠락은 그 반대다. 대국의 굴기는 역사의 흐름에 순응한 때문이지만 쇠락은 그 반대다. 순응을 안 했기 때문이지. 또 아주 우연한 계기로 대국이 쇠퇴하거나 해체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알렉산더가 요절하지 않고 수십 년을 더 살았다면 후세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포르투갈의 지배층은 어부지리를 노리고 에스파냐에 합병되었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 다시 독립했지만 과거의 영광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스만 제국이 후반기에 보여준 폐쇄적인 술탄의 계승제도와 교육 방법은 몰락의 단초를 제공했다. 대국의 쇠락의 과정을 살피다 보면 여러 우연 속에 필연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것은 전통적 요소에 기인한 그 어떤 것이다. 현대 시기의 대국들은 민족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로 변모했다. 현대 시기의 대국들은 민족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국가로 변모했다. 그 나라들은 국가 운영에 주의를 기울여 국민에게 일치된 목표를 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따라서 이 시기 대륙의 쇠락 원인은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찾는 편이 합당한데 그것은 열강 간의 견제와 충돌이다. 반면에 전통적 요소가 강했던 에스파냐와 러시아 제국의 쇠망은 외부 요인 못지않게 내부 요인도 만만치 않았다. 에스파냐와 러시아 제국은 내부 요인도 만만치 않다는 거. 제1장 첫 번째 세계제국 페르시아. 제1장 보자 한번. 31페이지 1. 중동 고대 문명의 마지막 조자. 2. 페르시아 제국의 쇠망 38페이지 3. 파르티아 44페이지 4. 신페르시아 제국의 흥망 52페이지 5. 사파비조 페르시아의 강성 59페이지 6. 서방 세력의 침입과 이란의 몰락 64페이지 1. 중동 고대 문명의 마지막 조자 31페이지 이란 고원의 고대 민족 키루스가 건설한 페르시아 제국 다리우스의 제국개혁 조로아스터교와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 통일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고대 문명의 마지막 조자 아시아 서부의 이란 고원은 페르시아 이란 민족이 태어나고 자란 땅이다. 이 땅은 개방적인 곳이다. 아시아 용로 교통의 요충지로서 동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를 통해 서아시아로 갈 때에는 물론이고 유럽, 아프리카, 인도의 문물이 서로 왕래할 때에도 지나야만 하는 곳으로 수천 년 동안 동서의 문화가 만나고 융합하는 공간이었다. 이런 지리적 위치는 통상 루트 외에도 각 민족 간의 충돌을 야기했다. 이란인은 세계사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2500년 동안 여러 번 흥기해 4차례나 강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것이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이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 고대 페르시아. 기원전 이란. 기원전 6세기에 일어난 이 나라는 전성기 때에는 서아시아와 이집트의 고대 문명 지역 전부를 정복하고 인도 서부와 유럽에까지 진출해 세 대륙에 걸친 제국을 건설했다. 인류 역사상 처음이었다. 페르시아 제국, 고대 페르시아 제국. 그러나 기원전 5세기 중반 그리스 정복 전쟁에서 패해 기우뚱하더니 기원전 4세기 후반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했다. 두 번째는 파르티아 왕조인데 기원전 248년부터 기원 226년, 그러면 한 50년간 존재했네. 페르시아 제국에게서 이 지역을 접수한 그리스인, 마케도니아인과 투쟁하면서 이란고원 동북부의 파르티아 유목 민족이 왕조를 열었다. 파르티아는 로마의 세력이 메소포타미아 동쪽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아냈다. 이 나라는 당시 세계 4대국 중 하나였지만 3세기 사산조 페르시아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세 번째 주자인 사산조 페르시아 226년부터 651년까지, 그러면 이것도 한 430년. 고구려 신라 백제 시기네. 신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성했지만 파르티아 왕조, 고대 페르시아 제국, 사산조 페르시아, 장기간 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을 상대로 싸우다 국력을 소진해 7세기의 아랍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때 이란 민족은 이슬람교를 받아들여 자기만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게 된다. 네 번째는 사파비 왕조, 1502년부터 1722년, 한 220년, 16세기 초에 일어나 16세기 말과 17세기 초에 전성기를 맞이했으나 18세기 초 아프가니스탄에게 말명했다. 사파비 왕조 이후에도 다른 왕조들이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유럽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했다. 서방의 통제에서 벗어난 지금의 이란은 비록 과거와 같은 대국은 아니지만 독특한 면모를 과시하며 세계인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1. 31페이지 1. 중동 고대 문명의 마지막 조작. 이란 고원의 고대 민족, 고대 문명의 다섯 중심지는 이집트, 서아시아, 그리스의 서방 진영과 인도, 중국의 동방 진영으로 나눌 수 있다. 고대 문명의 다섯 중심지. 이란은 이 진영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동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서로 간에 교류하기 시작했는데 반드시 지나가야 할 땅이 이란, 페르시아이었다. 이란의 위치는 마치 X의 중간 교차점과 같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여러 민족이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투쟁했다. 이곳은 건조한 기후 탓에 농업이 적합하지 않고 산지가 많아 문명이 비교적 늦게 탄생했다. 인접한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문명이 이곳의 문명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원전 2500년경 이란 고원의 서남부에 엘람이라는 민족이 출현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들이 엘람 왕국을 침공하기도 하고 거꾸로 엘람 왕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공격하기도 했다. 세계 최초의 성문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 기원전 1750년경이 엘람의 수도인 수사에서 발굴되었는데 이 법전은 엘람 왕국이 바빌론을 침공해서 얻은 전리품이었다. 엘람 왕국은 기원전 7세기에 아시리아 2800년경부터
612년의 공격을 받아 멸망했고 기원전 생존자들은 지금의 파키스탄 일대로 이주했다. 기원전 10세기 무렵 이란 고원의 서북부 타우루스 산맥 지역에서 메디아가 일어나 기원전 7세기에 왕국을 형성했고 신바빌로니아 625년부터 기원전 539년과 연합해 아시리아를 멸망시켰다. 그 후 소아시아의 리디아 7세기부터 기원전 546년까지와 패권을 다투면서 거대 왕국을 건설했지만 신흥강국 페르시아 제국 기원전 550에서 기원전 330에게 망했다. 페르시아 제국 32페이지 키루스가 건설한 페르시아 제국 32페이지 인도 유르보족에 속한 페르시아인은 기원전 2000년경 중앙아시아를 떠나 이란 고원으로 이주했다. 키루스가 건설한 페르시아 제국 인도 유르보족에 속한 페르시아인은 중앙아시아를 떠나 이란 고원으로 이주했다. 이들은 인도의 아리아인과 같은 종족으로 현지 국명이라는 아리안의 음이 바뀐 것이다. 인도의 아리아인. 메디아가 강성할 때 여기 또 메디아가 나오네. 메디아가 뭐야? 페르시아인은 원시 상태에서 벗어나 반농을 했으며 10개 부락 중 6은 농경을 내선 유목 생활을 했다. 페르시아는 메디아 왕국과 투쟁하면서 왕국 이름이네. 메디아가 나라의 모습을 갖춰갔는데 그 창시자는 아케메네스 부락의 지도자 키루스였다. 아케메네스 부락의 지도자 키루스. 키루스는 반쯤은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메디아 왕 아스티아게스 제위는 기원전 585년부터 기원전 550년의 외손으로 태어난 키루스에 대해 점성가들은 그가 성장하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왕은 사람을 시켜 키루스를 죽이려 했으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이를 바꿔치기 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키루스가 10살이 되자 사람들은 왕놀이를 하는 키루스의 비범함에 놀라 왕족의 혈통임을 알아챘다. 키루스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왕은 키루스가 왕놀이에서 이미 왕을 죽였으므로 더 이상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키루스를 살려준 대신 자신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신하 하르파고스의 아들을 죽여 식탁에 올렸다. 훗날 그 신하는 키루스의 혁명을 지원했다. 해석을 못 봤네. 여기 있다. 기원전 558년 키루스 2세. 기원전 580, 포강 590도 529, 80이라 그러면 한 50년에 대한 해석. 정복왕이지만 인자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성경에는 유대인을 바빌론에서 해방시킨 키루스 대왕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가들은 이 인물을 대체로 키루스 2세로 보고 있다. 기원전 553년에는 메디아의 내란을 틈타 군사를 일으켰다. 3년간의 전쟁 끝에 메디아 왕 아스티아게스가 키루스에게 항복했다. 기원전 550년. 키루스는 본격적으로 대외 확장에 나서 기원전 549년에는 엘람에 대한 해석,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 동부에 있는 산지, 지금의 이란 고원. 파르티아 3에 대한 해석. 현재 이란 북동부의 호라산 지역, 아프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계. 아르메니아를 정복했다. 기원전 546년 리디아를 멸망시키고 기원전 539년에는 신바빌로니아의 수도 바빌론을 함락했으며 소아시아 연안의 그리스 도시 국가들도 지배해 서아시아의 대부분을 손에 넣었다. 불과 10년 남짓한 시기에 이 모든 것을 해낸 것이다. 키루스는 피정복 민족들을 잘 다루었다. 각 민족의 종교와 신앙을 존중하고 통치에 복종하는 귀족들을 우대해 정복지역 상류층의 지지를 받았다. 신바빌로니아가 좋은 예이다. 그는 그의 피를 흘리지 않고 난공불락의 바빌론성을 차지했다. 당시 신바빌로니아 왕은 사제들과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왕에게 반기를 든 사제들이 성문을 열어 키루스의 군대를 맞이한 것이다. 그러나 동쪽 방면의 대외 확장은 순조롭지 못해 중앙아시아 원정에서 유목 민족인 마사게타이족의 저항을 받고 전사했다. 마사게타이족의 지도자인 토미리스 여왕은 그녀의 아들이 키루스에게 죽자 복수를 다짐했다. 토미리스 여왕은 키루스의 목을 피가 가득 담긴 자루에 넣고는 이렇게 말했다. 너는 늘 피에 굶주렸으니 실컷 마셔봐라. 키루스의 아들 캄비세스 2세 기원전 출생연도는 알 수 없지만 522년경 4 대외 확장을 계속했다. 키루스의 아들 캄비세스에 대한 해석 33페이지. 아버지 키루스 2세와는 달리 사서에는 강력한 폭군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선왕이 정복하지 못한 이집트를 정복하고 페니키아도 수하에 두었다. 광대한 제국을 잘 유지했다. 기원전 525년 이집트를 정복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걸쳐 제국을 건설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서쪽의 카르타고를 조약에 의해 영내에 통합시켰다. 하지만 남쪽 지역에서는 누비아에 대한 해석 34페이지. 아프리카 동북부의 이집트 남부에서 수단 북부에 걸친 지역, 홍해와 리비아 사막에 둘러싸여 있으며 대부분이 사막으로 금, 상아, 따위가 난다. 고대 이집트의 황금, 노예 공급지였다. 공격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제국 영내에서 가우마타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기원전 522년 귀국하는 도중 세상을 떠났다. 가마우타에 대한 해석 34페이지. 다리우스의 비문에 페르시아 키루스 대왕의 아들인 스메르디스로 행세해 왕위를 찬탈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조로아스터교 사제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스메르디스 혹은 바르디아, 가우마타를 말함은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백성들은 그가 다리우스의 손에 죽자 몹시 슬퍼했다고 한다. 가마우타가 쿠데타를 일으키자 기원전 522년 귀국하는 도중 세상을 떠났다. 페르시아는 정복전쟁과 피정복민에 대한 약탈에만 주력할 뿐 백성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었으므로 페르시아가 위기에 처하자 피정복민들이 저항에 나섰다. 페르시아인도 전쟁의 비용을 자신들에게 부담시키자 불만이 많았다. 가마우타가 정권을 잡은 7개월은 페르시아의 위기였다. 가마우타는 환심을 사기 위해 병력 면제, 3년간 세금 면제 같은 정책을 내놓았으나 저항은 연쇄 반응을 일으켜 바빌론에 대한 해석 34페이지. 바그다드 남쪽 유프라테스강 요요. 엘람 아르시아에 대한 해석 34페이지.
아시아 서남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상류 지역의 옛 이름. 제국에서 이탈했으며 이집트에서는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34페이지 다리우스의 제국개혁. 아케메네스 가문 출신의 다리우스 1세 제위는 521년부터 기원전 486년까지 그러면 한 35년 했네. 여섯 귀족 가문과 연합해 가마우타를 제거하고 가마우타 6번 가마우타는 다리우스의 비문의 페르시아 키루스 대왕의 아들인 스메르티스로 행세해 왕위를 찬탈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조로아스터교 사제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스메르티스 혹은 바르디아 가우마타를 말함은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고 백성들은 그가 다리우스의 소원에 속자 몹시 슬퍼했다고 한다. 이들 7가문 9에 대한 해석 34페이지. 여기에서는 가문이라고 했으나 인물로 보는 편이 더 맞는 것 같다. 7명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인타프레네스, 오타네스, 고브리아스, 히다르네스, 메가비주스, 아스파디네스, 다리우스 등이다. 이들 7가문은 이후의 권력 체제에 대해 의논하였는데 일부는 민주공화제를, 일부는 귀족들에 의한 과도정치를, 다리우스는 전제군주제를 주장했다. 다리우스는 민주공화제는 혼란이 뒤따르고 과도정치는 파벌 때문에 국가가 안정될 수 없다며 1인 통치를 주장했다. 결국 투표를 했고 다수가 다리우스의 주장에 찬성했다고 하는데 헤로도토스는 다리우스가 비열한 방법을 썼다고 적었다. 헤로도토스는 다리우스가 비열한 방법을 썼다고 적었다. 10에 대한 해석. 비열한 방법을 썼다고. 해석 35페이지. 7이 말을 타고 해가 뜰 때 최초로 오는 말의 주인이 왕위에 오르기를 했다. 다리우스는 마부를 시켜 앞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다음 그 손을 바지 속에 감추고 있다가 해가 뜰 때 다리우스의 말코 앞에 갖다 대자 말이 흥분해 울었다고 한다. 그는 후 2년 동안 10여 군데에서 일어난 봉기를 진압하고 대외 정복에 나섰다. 동쪽으로는 중앙아시아와 인더스강 유역을, 서쪽으로는 에게해 연안의 그리스 도시들을, 북쪽으로는 흑해 연안의 스키타이인의 거점을 공격했다. 다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스키타이와 소그디아나 지금의 우즈베키스탄에서 누비아까지, 인도에서 리디아, 소아시아 서부까지가 나의 영토다. 페르시아 제국은 최초로 새 대륙의 영토를 둔 국가를 건설했다. 키루스 2세가 나라를 만들고 다리우스 1세대까지 28년 만에 변방의 작은 왕국에서 세계적인 제국이 된 것이다. 제국의 각 지역은 발전 정도가 달랐다. 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지역은 이미 3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란 고원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겨우 원시사회를 벗어난 정도였다. 이런 지역적 불균형 속에서 페르시아 고유의 제도로만 제국을 다스릴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리우스는 개혁을 추진했다. 다리우스의 개혁은 중앙 집권과 왕권 강화가 핵심이었다. 다리우스의 개혁은 중앙 집권과 왕권 강화가 핵심이었다. 그는 전국을 20개의 주, 사트라피로 나누고 책임자, 사트라프를 파견했으며 중앙정부의 행정권과 사법권도 강화해 직접 관장했다. 전국을 군구, 춘추로 나누어 군사장관을 직접 임명했으며 통일된 화폐와 표준화된 세제를 채택했다. 또한 수사에서 소아시아에 이르는 2400km의 도로와 바빌론에서 중앙아시아와 인도에 이르는
3,000km의 도로를 건설했고 그로 인해 각 지역 사이의 경제 교류도 활발해져 통치가 한결 원활해졌다. 그러나 민족 문제만큼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인사정책의 기본은 페르시아인 우대였다. 장군과 왕실 건위대는 대부분 페르시아인이었고 그 다음이 메디아인과 동이란인 순서였다. 페르시아인 중심의 인사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았지만 다른 민족들과의 갈등이 일어나 통치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36페이지 도표 아르케메스 왕조의 왕도 리디아 속주의 수도 사르디스에서 제국의 수도 수사에 이르는 2400km의 길을 건설에 말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었다. 리디아 속주의 수도 사르디스에서 리디아 속주의 수도 사르디스에서 제국의 수도 수사에 이르는 2400km의 그 길을 건설에 말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었다. 여기 터키인데? 터키에서 여기가 이란인가? 이란 동북부인가? 사르디스에서 출발해서 카파도치아, 니네베, 그 다음에 수사. 아케메네스 왕조의 최대 영역. 이게 아케메네스의 왕조의 최대 영역. 왕의 길. 아테네, 스파르타, 키레네, 멤피스, 이집트, 아라비아, 이스투리아 왕국, 시노프, 아르메니아가 여기 있네. 터키 동쪽에. 카르두크, 아시리아는 여기 있고, 슐리아 보구나. 예루살렘, 멤피스, 페르시폴리스, 파사르카네스, 페르시아, 박트리아라는 이름 특이하네.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이스투리아 왕국, 아시리아, 이집트, 아라비아. 36페이지 조라스터교와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 통일. 제국 내에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했을 뿐 아니라 문화적 편차도 심했다. 이러한 다양성은 제국의 통일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었다. 다리우스는 두 가지 정책을 시도했다. 두 가지 정책을 시도했다. 어디 있어? 여기. 하나는 각 지역의 문화를 흡수해 페르시아 특유의 문화를 만들려고 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종교로 정신적 통일을 이루고자 했다. 페르시아 문화의 특징은 융합이다. 페르시아인은 문화적으로 후진 민족이었으나 세련된 선진 문화를 접하자 곧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다리우스는 종교로 사상의 통일을 시도했다. 그 종교는 중앙아시아에서 기원한 유목민의 신앙인 조로아스터교였다. 유목민은 불로 고기를 구워 먹고 추위를 이겨냈으므로 불을 숭배했다. 창시자 조로아스터는 선신, 산 아후라 마즈다는 빛과 정의를, 악신, 아리마는 암흑과 악을 대표하며 불을 선신의 상징이라고 했다. 이러한 교리는 다리우스의 구미와 맞아떨어졌다. 선신은 국왕의 수호신이므로 자연스럽게 왕권 신수, 왕权神授 사상을 낳게 되었다. 다리우스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다른 종교를 금지했다.
사상과 문화의 강제적 통일이 오래 지속될 리 없었다. 페르시아가 정복한 땅에는 수천 년 동안 발전해온 문명과 정신문화가 존재했는데 낙후한 유목민의 종교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37페이지.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 고대 문명의 마지막 주자. 페르시아 제국은 오리엔트 고대 문명의 마지막 주자였으며 오리엔트의 고대 문명을 최고로 끌어올린 장본인이었다. 서아시아, 이집트, 인도 문명의 중심이 제국의 판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 문명도 인접해 있었다. 페르시아 제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인 제도와 고전 문명을 정비해 후세에 전해주었다. 페르시아의 거대한 영토는 각 지역의 문물을 전하고 받아들이는 무대였다. 2. 페르시아 제국의 쇠망 38페이지 보자 합니다. 38페이지. 제1장 첫 번째 세계 제국 페르시아. 2. 페르시아 제국의 쇠망 38페이지. 그리스 세계와 전쟁을 시작하다. 살라미스 해전, 페르시아 전쟁의 전환점. 세계 4대 해전이라 했지. 알렉산더의 치명적 공격. (38페이지) 2. 페르시아 제국의 쇠망. 그리스 세계와 전쟁을 시작하다.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대립은 키루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키루스는 소아시아의 리디아를 멸망시키고 에게해 연안의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복속시켰다. 다리우스는 헬레스폰토스 해역 11에 대한 해석 39페이지. 다르나넬스 해협을 말함. 에게해와 흑해 사이에 내해인 마르마라 해가 있는데 에게해와 마르마라 해 사이에는 해협을 말한다. 마르마라 해와 흑해 사이의 보스푸루스 해협과 함께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다. 다리우스는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건너 먼저 스키타이를 제압한 다음 트라키아, 발칸반도 남동쪽 지방을 정복함으로써 그리스가 흑해 연안으로 진출하는 길목을 차단했다. 이는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안전과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대립은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다. 밀레투스 사건은 두 세력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도화선이 되었다. 기원전 500년 소아시아 연안의 그리스 도시 밀레투스에서 페르시아 봉기가 일어났다. 밀레투스인은 그리스 본토의 지원을 기대했지만 아테네 등 두 도시에서 보낸 20척의 군함이 전부였다. 기원전 494년의 봉기는 진압되었고 그 대가는 참혹했다. 남자는 모두 죽임을 당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포로가 되어 홍해연안까지 끌려갔다. 번성하던 상업도시가 완전히 파괴된 것이다. 이런 만행은 그리스인에게 큰 충격을 주어 아테네에서는 밀레투스의 함락 12이라는 연극이 상연될 정도였다. 밀레투스의 함락은 12에 대한 해석 39페이지. 생물미상의 그리스 비극시인 프리니쿠스의 저작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작품은 아테네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결과를 낳아 벌금형을 치렀다. 기원전 476년에 발표한 포이니사이는 살라미스 섬의 전쟁 소식에 접한 페르시아 황실을 다룬 작품으로 대중의 호응을 얻어 처음으로 상을 받았다. 밀레투스의 함락이라는 연극이 상연될 정도였다.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는 제3차 침공을 감행했다. 13에 대한 해석 39페이지. 밀레투스 진압을 1차 원정, 마라톤 전투로 유명한 기원전 490년의 원정을 2차 원정으로 본 것 같다.
이때의 왕은 다리우스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 제위 485년부터 465년 기원전이었다. 200만에 달한다는 그의 대군이 물을 마시면 강물이 말라버릴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스